첫 강은 이제 히라가나로 이제 당연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히라가나는요, 일본어, 말하자면은, 얘네들의 그 철자예요. 철자고,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같은 거죠. 이거 히라가나 모르면 일본어 할 수 없죠. 알파벳 모르고 영어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 히라가나는 제가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서점에 가면 이거 글씨 교본, 흔히 옛날에 말하는 펜맨십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 구입해서 써보면 예쁜 글씨 만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교재 부록에 그 글씨 교본을 넣었으니까 걔를 이렇게 뜯어서 그 위에 쓰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획순이라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AI 발음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AI가 발음을 훨씬 더 잘합니다. 예전에는 AI가 읽어주는 그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어색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잘 읽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읽습니다. 그래서 그 AI 발음으로 뒤에 강의를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획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획순 보고 발음 듣기 전에 몇 가지 주지해 두시면 괜찮을 부분,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AI 발음과 함께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 강의 만들면서 여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고요. 원래 이 히라가나는 각자 이렇게 암기를 먼저 하는 게 그게 원칙인데 제가 이 강의를 그래도 예의상 안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꼭 좀 이따가 보시기 바래요. 아이으에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5개 이렇게 5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5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일본어에서 이거를 행이라고 불러요. 행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어를 읽을 때는 교라고 읽어요. 교. 그래서 이 5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교 이렇게 해요. 아교. 넌 가교, 사교 이렇게 가교는 카키쿠겠고 이렇게 5개겠죠. 그래서 사시스에서 이렇게 하면 사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세로는 우리가 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동사편에 가가지고 아래로 아카사타나 이렇게 쭉 내려가는 줄 밑에 쭉 한 줄을 우리가 하면 아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 아이우에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게 특별히 어려운 발음이 없어요. 그래 이게 우리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요거 우단에 해당하는 얘네들 쭉 얘네들이 발음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이게 이제 의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의와 우의 중간 정도의 발음. 그래서 아이우에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아이우에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의 같기도 하고 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 정도의 발음이 정확한 원어민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으에어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읽으세요. 사실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아무렇게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렇게 읽으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 알아들어줘요. 그리고 그 발음이 이렇게 막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발음이 으와 으의 하여튼 중간 정도의 발음이 된다. 가키쿠게코 이렇게 가키쿠게코 이것도 쿠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가키쿠게코 이렇게 으와 우사의 중간 정도의 발음인 거 사시스세서 이렇게 좀 그렇게 그냥 머릿속을 그려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우단 애들이 좀 그런 정도의 음가를 갖는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요거는 뭐냐면 카교하고 이 타교 여기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보면 제가 발음을 2개를 썼어요. 보면 카, 키, 쿠, 케, 코 이렇게 썼고 까, 끼, 꾸, 깨, 꾸 이렇게 썼어요. 요 앞에 이제 얘를 이제 우리말로 얘들을 뭐라냐면은 청음이라고 불러요. 청음 맑은 소리 이 뜻이죠. 이거는 경음이라고 불러요. 된소리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경음으로 읽을 때도 있고 청음으로 읽을 때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이 가교하고 타교하고 이 2개예요. 2개. 2개에서는 여기 보면 타, 치, 츠, 테, 토도 돼 있고 따, 찌, 쯔, 때, 또 이렇게도 돼 있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는데 그럼 언제 청음을 읽고 언제 경음을 읽느냐?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막 읽어도 돼요, 사실. 근데 정확히 구분을 하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죠. 단어가 있을 때 맨 앞에 얘네들이 오면 청음을 읽어요. 그때는 카키쿠케코, 타치츠테토 중에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중간 뭐 두 번째 이후에 왔다 그러면은 경음을 읽는다. 그때는 까키쿠케코, 타치츠테토 중에 하나를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의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읽을 때 이걸 타테모노 이렇게 읽거든요. 타테모노. 타테모노 뭐야? 다떼모노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다떼모노라고. 근데 타테모노 원래 이제 정확한 음때는 타테모노가 많고 여기 맨 앞에 와 있죠. 얘. 맨 앞에 와 있으니까 청음으로 타. 그 다음에 이거 타를 이렇게 써줘요. 일본어 우리말 타하고 이 음가 저기 일본어 타하고 음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때. 이거 왜냐면 왜 그냥 두 번째 와 있죠. 두 번째 와 있으니까 경음이니까 요 때 두 번째 경음. 그래서 타 때 모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AI가 읽을 때는 이 5개를 쭉 붙여서 읽으면 얘만 청음을 읽고 나머지 경음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청음을 쭉 읽을 수도 있고 경음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카로 들리고 어떨 때는 까로 들리고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지금 히라가나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걸 50음도라고 불러요. 50음도. 왜 그러냐면 이게 5개죠. 5개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아래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밑에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10개, 10줄에 10줄. 그러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음도인데 그리고 이거 하나가 더 있죠. 쉬운 한 개일 것 같으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아이의에요 이때 하고 야이유예요 여기 이때 이하고 애가 이게 글자가 이게 중복이 돼요. 이게 두 개 빠지죠. 두 개 빠지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와교에서 와이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얘하고 얘는 아예 글자가 없어요. 이건 옛날에 고어가 있었거든요. 고어가 있었는데 요즘 안 써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고어를 막 그렸던 것 같은데 안 쓰니까 지금 저도 진짜 까먹었어요. 까먹었고 이거는 또 이게 앞에 아이의에요 이것도 중복되거든요. 중복되니까 사실 5개가 빠져요. 그래서 해보면 전체 해보면 사실은 46개다. 쉬운 한계에서 5개 빠진 46개다. 그러니까 46개니까 사실 많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외우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잔소리 할게요. 여기 보면 아이의에오, 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와규에도 와이우에오, 오가 있어요. 이때 발음 두 개는,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일본 사람들도 이걸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이걸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나이즈 된 영어로 이렇게 쓰고 얘들을 이렇게 이제 글자를 변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워드 프로세스 한글 이런 데서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입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죠? 근데 얘는 로마나이즈를 할 때 그냥 영어 5로 로마나이즈를 하고 나중에 아랑글에서 일본어 자판 써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꼭 알아두세요. 이 5는 WO라고 쓴다. 이렇게 쓰고 얘는 주로 조사에만 쓰이고 단어는 거의 안 쓰여요. 거의 안 쓰이고 음가는 똑같아요. 음가는 얘하고 똑같이 5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예비 지식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AI의 발음 그리고 제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あ行 あ、あなた、あなた。いい、忙しい、忙しい。嬉しい、嬉しい。
A、選ぶ。A、選ぶ。O、O、おいしい。O、おいしい。家業。カー、カー、形。カー、形。キー、キー、昨日。キー、昨日。空、空、車。空、車。K、K、警察。K、警察。こう、こう、国民。こう、国民。作業。さあ、さあ、さくら。さあ、さくら。C、C、自然。C、自然。スー、スー、素晴らしい。スー、素晴らしい。せい、せい、世界。せい、世界。そう、そう、備える。そう、備える。他行。たー、たー、建物。たー、建物。ちい、ちい、小さい。ちい、小さい。つー、つー、作る。つー、作る。てー、てー、天気。てー、天気。とう、とう、友達。とう、友達。な行。なあ、なあ、なかなか。なあ、なかなか。にい、にい、にくい。にい、にくい。ぬう、
ぬう、抜ける、ぬう、抜ける。ねえ、ねえ、猫、ねえ、猫。のう、のう、乗り場、のう、乗り場。は行、はあ、はあ、始める、はあ、始める。ひい、ひい、一人、ひい、一人。ふう、ふう、太い、ふう、太い。へえ、へえ、へや、へえ、へや。ほう、ほう、ほとんど、ほう、ほとんど。ま行、まあ、まあ、曲がる、まあ、曲がる。みー、みー、みなみ、みー、みなみ。むー、むー、娘、むー、娘。めえ、めえ、めぐる、めえ、めぐる。もう、もう、もちろん、もう、もちろん。や行、やあ、やあ、優しい、やあ、優しい。ゆう、ゆう、許す、ゆう、許す。よう、よう、読み方、よう、読み方。ら行、らー、らー、来月、らー、来月。りー、りー、りんご、りー、りんご。ルー、ルー、類する、ルー、類する。例、例、
連絡、例、連絡。労、労、6時、労、6時。和行、わかる、わかる。お落ち方、落ち方。うん、カバン、カバン。 자, 지금까지 50음도 쓰는 거 모두 보셨는데요. 그리고 발음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글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얘를 아까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실제로 얘를 응이라고 발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표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응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발음을 한 것이고요. 얘는 발음이 세 가지로 납니다. 사실 얘는 받침이에요, 받침. 받침으로만 사용이 돼요. 근데 받침을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받침의 음가가 어떨 때는 니은도 되고, 어떨 때는 미음도 되고, 어떨 때는 이응도 되는데, 그냥 이걸 다 합쳐가지고 50음도를 설명을 할 때는 응처럼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얘는 그냥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애다. 그리고 그 받침은 어떨 때는 니은으로, 우리말의 미음으로, 이응으로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그때 언제 니은처럼 나고 미음처럼 나고 이응처럼 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내용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표를 보기만 해도 딱 위압감을 느끼시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한번 이제 우리가 해볼게요. 치조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치는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치과 할 때 치자거든요. 조는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고 제조할 때 조자예요. 치조음 하면은 이에서 만들어지는 라고 하고 순 우리말은 근데 잇몸 소리라고 그래요. 그럼 뭐 이빨 소리라고 안 하고 잇몸 소리라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강의 구조를 옆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제 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못 그린다 그죠? 이게 입이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그냥 그릴게요. 그 옆모습만 이렇게 그리면 있고 그리고 옆모습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입 안 구조예요. 입 안에 보면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입천장 이렇게 혀로 대보면 여기 딱딱한 부분이 있죠. 여기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딱딱해서 이걸 경구개라고 불러요. 경구개. 이건 이제 아래 턱이고요.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혀가.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목젖집은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연구개라고 불러요. 말랑말랑한 연구개. 앞에는 경구개, 여기는 연구개 이렇게 부릅니다. 치조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혀가 이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가 아니고요. 이에서 이 뒷부분. 이의 끝부분. 앞에가 아니고 끝부분. 근데 이의 끝부분이 보면 그게 경구개하고 다 있죠. 그리고 그게 이의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실 잇몸이 있어요. 잇몸. 여기 이게 잇몸에 잇몸 있고 경구개가 있어요. 이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한자는 치조음이고 우리말로는 잇몸 소리라고 한다. 혀가 여기에 닿다 떨어지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토끼 한번 발음을 하는데요. 그게 디귿, 티귿, 쌍디귿 어차피 뭐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끼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혀를 위에 잇몸에 대지 않고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발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안 될 거예요. 이 혀가 잇몸에 닿지 않으면
토끼 발음이 잘 안 나요. 이게 뭐 조금 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붙어야 발음이 편하게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락 그렇게 하면서 혀 윗입 위에 잇몸이 안 되고 그냥 도시락 해보면 잘 발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세상엔 이런 일이 이런 데 출연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혀가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치조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귿, 티귿, 쌍디귿, 니은 이런 애들이고요. 얘 대표 음가가 바로 이 니은이에요. 니은. 그래서 응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가 온다. 그 어떤 발음이 그런 경우에 이제 얘 발음이 니은처럼 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발음이 있다. 그러면 뭐 산딴. 일 때는 얘가 발음이 니은처럼 나죠. 산딴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순음이란 건 뭐냐면은요, 순이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 2개가 있어야지 나는 발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뭐 미음하고 비읍하고 굉장히 발음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possible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 I 계열이 붙으면 그러니까 I, IR, 뭐 IM 이런 것들이 붙으면 반대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P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impossible이 아니고 impossible, M을 붙여요. IN 뭐 이런 것들인데 E냐 아니고 IM을 붙여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똑같이 양순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만약에 얘를 여러분이 그 영어에서 mother 엄마라는 뜻이죠. mother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발음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을 한번 떼고 mother 발음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발음이 된다면 아마 그분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실 수 있어요. 발음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빠바 이런 거 윗입술 아랫입술 떨어지면 발음 안 되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 서로 붙어야지 나는 소리다. 그래서 양순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응 다음에 이런 양순음이 오면 이런 양순음이 오면은 그땐 얘는 얘를 미음으로 발음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복 한다 할 때 우리가 그 일본에서 그 산보라고 읽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뽀. 이 뽀 발음을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뭐 일단은 먼저 쓸게요. 일 때는 얘는 삼뽀 이렇게 읽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국의 음이라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경국의 여기 연국의라고 그랬어요. 혀가 이번 혀의 뒤쪽 부분이 얘네들을 발음할 때는 뒤에 살짝 붙습니다. 가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 혀가 뒷부분 입천장의 뒷부분 연국의 쪽에 달라붙죠. 그래서 이걸 연국의 음이라고 불러요. 이럴 때는 이 응의 발음이 이응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단어가 있다. 할 때 이 발음은 뭐 참여하다 이런 뜻인데 상가이 이렇게 읽어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경우에 얘네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뭐 니은이나 뭐 이응이 어떤 중간 정도의 발음으로 적당히 발음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하실 때도 이걸 막 다 외우고 더군다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나는 대로 발음을 하면 사실 이들 음가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아까 제가 삼보 이랬죠. 삼보 이랬지만 산보 이렇게 읽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산보 이렇게 읽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발음 중에서도 가방 이렇게 읽지만 가방 이렇게 읽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완전히 지켜야 그런 규칙이라기보다는 내가 발음하게 편하게 그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일본 사람들도 실제로 거의 뭐 이걸 100% 지킨다기보다는 발음이 나오는 편의에 따라서 그대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이렇다, 원리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발음은 나오는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그냥 우리가 응이라고 읽지만 음가는 응이 아니고 이런 받침으로 쓰이는 음가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50음도 발음을 다 들어봐도, 뭐, 이런 발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타치트 때 또. 그 다음에 뭐, 그 애를 또, 경험을 보면 따치트 때 또는 있는데, 다 발음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읍 발음 없었죠? 피읍 발음. 그 다음, 이런 발음 없었어요. 50음도에. 뭐, 얘네들은 뭐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얘도 뭐, 이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청음이고, 얘는 경음이니까 청음하고 경음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런 발음들은 없었다 이거죠. 예, 없었는데, 요런 발음이 실제 일본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요 강에 이어가지고, 뒤에 지금부터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이 실제로 55음도에 좀 변형된 형태로서, 역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히라가나 50음도 잘 공부하셨죠? 자,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어에. 그 타금이 있는데, 타금하고, 반타금까지 같이 할까요? 반타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금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 탁한 음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의, 소리는 말하자면 좀 걸걸한 소리다, 이렇게, 떨림 소리다, 이런 뜻이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음을 할 때 목젖에 손을 대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좀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 그냥 카나 까죠. 까 하고 이렇게 손을 목젖에 대고 까 해보세요. 카 이렇게 해보시면 까 해보면 목젖이 사실 떨리지 않아요. 물론 조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떨리지는 않는데 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이제 닭구원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목젖이 많이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젖이 떨리는 그런 음을 우리가 타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이 타금, 타금은 이 가교우, 사교우, 타교우, 그 다음에 하교우 이렇게 네 개 그 행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5음도 전부 다 알고 나면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쉽게 따라오는 거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기국예고 그 다음에 얘는 자지즈 제조 그 다음에 다지즈 대도 바비부 베보 이렇게 발음이 타금이 된다는 것이고요. 얘네들의 그 발음도 제가 뒤에 그냥 발음만 얘네들은 앞에 히라가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10분 넘으니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발음만 제가 AA 발음으로 같이 수록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이 하시죠. 요거 반타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하교에만 있어요. 하행에만 있고 문자 그대로 빠삐뿌 빼뽀 이렇게 반쯤 타금이다 이런 뜻인데 빠삐뿌 빼뽀 이렇게 이거 읽으실 때 철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빠삐뿌 빼뽀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냥 빠삐뿌 빼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AI 발음으로 같이 뒤에 바로 이어서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기, 그, 게, 고. 가, 기, 그, 게, 고. 가, 기, 그, 게, 고.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다, 지, 즈, 데, 도. 다, 지, 즈, 데, 도. 다, 지, 즈, 데, 도. 바, 비,ブ、べ、ぼ、ば、び、ぶ、べ、ぼ、ば、び、ぶ、べ、ぼ、ぱ、ぴ、ぷ、ぺ、ぽ、ぱ、ぴ、ぷ、ぺ、ぽ、ぱ、ぴ、ぷ、ぺ、ぽ。 자, 다음은 그 요음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55음도 하면서, 히라가나 하면서, 이게 뭐였냐면, 키였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였을까요? 야죠. 두 개를 놓고 읽어라. 이렇게 쭉 써있다 그러면, 키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읽는 게 하면, 키야 이렇게 읽으면 얘가 한 박자, 얘가 한 박자, 합은 두 박자 이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얘하고 얘를 합쳐가지고 한 박자로 빨리 캬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끝에 얘를 조그맣게 써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키야라고 읽으셔야 되고 이렇게 쓰면 합쳐가지고 캬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캬, 큐, 쿄, 그 다음에 샤, 슈, 쇼. 이거는 샤, 슈, 쇼. 그 다음에 짜, 쭈, 쪼. 자, 찌야, 짜. 근데 한 박자로. 짜, 쭈, 쪼. 그러니까 길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찌야 이렇게 읽게 되고 얘는 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니아가 아니야. 냐, 뉴, 뇽. 샤, 슈, 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며, 묘, 묘, 랴, 류, 료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도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AI 발음 한 번씩 이렇게 뒤에 참고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발음 들으시고요. キャ、キュ、キョ、キャ、キュ、キョ、キャ、キュ、キョ。シャ、シュ、ショ、シャ、シュ、ショ、シャ、シュ、ショ。チャ、チュ、チョ、チャ、チュ、チョ、チャ、チュ、チョ。にゃ、にゅ、にょ、にゃ、にゅ、にょ、にゃ、にゅ、にょ。ひゃ、ひゅ、ひょ、ひゃ、ひゅ、ひょ、ひゃ、ひゅ、ひょ。みゃ、みゅ、みょ、みゃ、みゅ、みょ、みゃ、みゅ、みょ。りゃ、りゅう、りょ、りゃ、りゅう、りょ、りゃ、りゅう、りょ。 타금에도 물론 그 요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타금의 요음이에요. 이건 기인데 이렇게 부는 거죠. 갸규교 타금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자주조 그다음에도 자주조 발음이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표기가 다른 거죠. 벼, 뷰, 뷰. 반타금에도 요음이 붙어요. 반타금에도 아까 그 중에서 이제 얘 뼈, 뷰, 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원래 삐죠, 삐. 삐야가 아니고 뼈. 그 다음에 얘도 삐유가 아니라 뷰. 그 다음에 삐요가 아니라 뼈.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ギャ、ギュ、ギョ、ギャ、ギュ、ギョ、ギャ、ギュ、ギョ。じゃ、じゅ、じょ、じゃ、じゅ、じょ、じゃ、じゅ、じょ。じゃ、じゅ、じょ、じゃ、じゅ、じょ、じゃ、じゅ、じょ。びゃ、びゅう、びょ、びゃ、びゅう、びょ、びゃ、びゅう、びょ。ぴゃ、ぴゅ、ぴょ、ぴゃ、ぴゅ、ぴょ、ぴゃ、ぴゅ、ぴょ。 그 다음에 그 히라가나의 그 자원 글자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그런 건데 이거는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그렇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얘는 편안한 안자죠. 근데 이 얘가 변형이 돼서 이 글자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정말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고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난 진짜 일본어를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타카나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모양이 이게 외워도요. 이게 자꾸 헷갈려요. 똑같이 50음도인데 히라가나가 있고 가타카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얘네들은 이제 요거는 가타카나 어디에 쓰냐면은 예를 들어 고유명사, 인명, 고유명사 특히 이게 사람 이름 있죠. 사람 이름, 인명이나 명자가 왜 이렇게 안 예쁘냐? 인명,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외래어, 외래어 이런 거 표기할 때는 요 가타카나로 특히 쓰게 되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글자마다 가타카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 문서에 보면 뭐 법원의 판결문이나 뭐 이런 것들 가타카나를 쭉 쓴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가타카나는 이게 처음에 글자 보면 막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까지 다 외우고 일본어를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일본어를 시작을 포기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저기 했어요. 처음에 얘기 해보니까 이게 좀 막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뭐 오면 막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일본어를 배울 때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자사전이 없으니까 종이사전 이렇게 맨 겉장 그 안쪽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서 봤거든요.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씩 암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교재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요즘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살짝 붙이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독해를 하다가 이게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이걸 봐가서 찾아가면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외우고 가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시간이 좀 있으시거나 이거 꼭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 막 잘 안 외워지는데 이거 막 씨름하다 보면 일본어가 얼마나 싫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일단 이제 진도를 나가시면서 천천히 이걸 자주 봐서 눈으로 익힌다. 근데 이게 계속 눈으로 익히다 보면 또 이게 신기하게 잘 이렇게 암기가 됩니다. 얘도 제가 뒤에다가 그 AI 발음하고 그 다음에 획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그거 한번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자꾸 눈에 익힌다 이런 생각으로 가타카나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히라가나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타카나는 암기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펴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그렇다고 해서 가타카나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あ行、あ、あ、アート、あ、アート、いい、いい、インク、いい、インク、うー、うー、ウィーク、うー、ウィーク、エー、エー、エア、エー、エア、オー、オー、オアシス、オー、オアシス、家業、カー、カー、カード、カー、カード、キー、キー、キッチン、キー、キッチン、クー、クー、クラス、クー、クラス、ケー、ケー、ケーキ、ケー、ケーキ、こう、こう、ココア、こう、ココア、作業、さあ、
さあ、サーカス、さあ、サーカス。シー、シー、シガー、シー、シガー。スー、スー、スター、スー、スター。セー、セミナー、セミナー。そう、ソフト、ソフト。他行、タイプ、タイプ。チーズ、チーズ。ツアー、ツアー。テスト、テスト。トータル、トータル。な行、ナイフ、ナイフ。ニードル、ニードル。ヌード、ヌード。ネオン、ネオン。ノート、ノート。は行、ハーフ、ハーフ。ヒート、ヒート。フート、フート。ヘア、ヘア。ホーム、ホーム。ま行、マイル、マイル。ミサイル、ミサイル。
ムー、ムー、ムード、ムー、ムード。メー、メー、メーカー、メー、メーカー。もう、もう、モデル、もう、モデル。や行、やー、やー、ヤード、やー、ヤード。ユー、ユー、ユーザー、ユー、ユーザー。ヨー、ヨー、ヨガ、ヨー、ヨガ。ラ行、ラー、ラー、ラジオ、ラー、ラジオ。リー、リー、リコール、リー、リコール。ルー、ルー、ルビー、ルー、ルビー。レー、レー、レーン、レー、レーン。ロー、ロー、ローズ、ロー、ローズ。和行、ワー、ワー、ワイン、ワー、ワイン。オー、オー、オタク、オー、オタク。うん、うん、うん、トン、うん、トン。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워드 프로세서 그 아래 한글에서 일본어 그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일본어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일본어 그 자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판은 여기 아마 그 도구에 있던 것 같죠? 그 도구에 보시면 글자판이 여기가 있죠? 글자판이 있고 이 글자판을 보시면 이제 글자판 바꾸기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현재 글자판이 한국어 지금 바로 입력을 시작하면 한국어로 입력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제1 글자판을 보면 한국어, 제2 글자판을 보면 영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3 글자판은 일본어, 히라가나, 제4 글자판은 중국어 간체, 병음, 성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제 일본어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제1 글자판과 제2 글자판은 지금처럼 한국어, 영어 이렇게 두고요. 제3 글자판은 일본어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히라가나 이렇게 되어 있죠. 히라가나 그 다음에 제4 글자판은 역시 일본어에서 가타카나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히라가나 이렇게 지금 일본어로 이렇게 히라가나로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일본어 그 자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어 자판을 다 외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히라가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그 로마나이즈화 되어 있는 그런 입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입력을 해서 일본어를 표시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편하죠.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입력을 하거든요. 여기도 가타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가타카나 예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일본어 키보드, 그 키보드에 맞춰가지고 바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가타카나 이렇게 바로 입력하시기 어려우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가타카나 얘를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되시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로마나이즈화 되어 있는 그 알파벳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자,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러면은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가 있고 그 Shift 키에 왼쪽 Shift 키를 한번 누르면 그 이렇게 영어와 한글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A자로 나왔다 가자로 나왔다 이러죠. 이 부분이 영어와 한글이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뭐 아무 뜻도 없는 얘기인데 아랑아랑 뭐 지금 한글 쳤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면 뭐 영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왼쪽 Shift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한글과 영어가 이게 서로 글자가 교대되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오른쪽 Shift와 스페이스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Shift와 스페이스를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일본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치고 싶으면 이렇게 치면 되는데 스페이스를 하나 띄우고 싶으면은요 스페이스를 떼보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바로 스페이스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점선 같은 게 있죠. 이 점선 단위로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얘를 한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한자 있죠. 맞는 한자 찾으시고요. 만약에 맞는 한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맨 끝에 보면 그냥 다시 제 글자 우리가 히라가나는 어떤 그 글자를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페이스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엔터를 먼저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넣으셔야 스페이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스페이스 누르니까 칸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일본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전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타카나를 입력하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 Shift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치면 가타카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오른쪽 그 Shift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히라카나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어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라가나를 아래 한글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면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팁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아래 한글에서 입력을 했을 때 입력되는 이 키값들을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 아래 한글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워드 프로세서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타치츠테토 여기에서 보면 TA로 되어 있고 여기는 CHI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TSU로 되어 있고 이건 T2로 되어 있고 이건 T2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발음 때문에 그랬겠죠. 이거 보면은 토니까 TO, 타니까 TA, 테니까 T 이랬는데 얘는 치니까 CHI, 얘는 트니까 TSU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입력을 하실 때 그냥 TI를 치셔도 얘가 나옵니다. 얘가 그냥 TI 치셔도 돼요. 얘는 TU 치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TI 쳐봤어요. T 잘 나오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 급수를 한 24급으로 이렇게 켜놔봤어요. TI, 그 다음에 치는 TU 이렇게 치셔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발음 그대로, 발음 나오는 대로 우리가 로마나이저에서 치지 않고 얘를 TU, TSU가 아니라 TU, 그 다음에 얘를 TI 이렇게 치셔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CHI 치시면 치가 나옵니다. TS 치셔도 찌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TA, TI, TU, TE, TO 이렇게 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지금 5가 있는데 얘가 이 5가 있고 이 5가 있죠. 둘이 음가가 똑같아요. 일본에서 음가가 똑같은데 이 5를 칠 때는 그냥 5만 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음가는 이런데 얘하고 똑같이 5를 쳤을 때 두 개가 서로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5를 칠 때는 W5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I행의 그 O를 칠 때는 이 그냥 로마나이즈 O를 치시고 그 다음에 Y행의 그 O를 칠 때는 WO를 치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 우리 지금 세 가지 나오는 거 했었죠. 근데 실제 얘를 입력할 때는 NG를 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를 NG를 치면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접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기 지금 NG 칩니다. NG 치면 이렇게 응이 나오고 끝에 얘가 꼭 하나 더 붙어 나와요. 이게 하나 더 붙어 나오는데 그래서 꼭 NG 치시면 이걸 한번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타금 입력하실 때 요때 자, 위에 지금 보시면 자지즈 제저 얘하고 다지즈 대도 얘하고 보면 이 지가 두 개가 발음이 똑같아요. 얘하고 얘가 발음이 똑같죠. 그 다음에 즈 얘하고 얘가 발음이 똑같죠. 이렇게 두 개가 발음이 똑같으니까 얘를 입력을 할 때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지즈 제저 할 때는 이렇게 영어의 마지막 철자인 G 발음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지즈 대도 할 때는 DA 요거 이렇게 좀 둘로 나눠 있지만 앞에는 음가고요. 뒤에가 입력이에요.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앞에 요거 GI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음가고 DI 얘가 지금 입력입니다. 키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다지즈 대도 이렇게 칠 때는 DA, DI, DU, DE, DO 이렇게 입력을 하셔라. 그러니까 GI, GU 요거는 그냥 음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요게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뒤에 그렇죠. 자주조 두 개 발음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자주조 할 때는 GYA, GYU, GYO 이렇게 되지만 아래 거 자주조 할 때는 DYA, DYU 그 다음에 DYO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점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일본어에 그 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금이 뭐냐면, 우리, 따지쯔 때또 할 때쯔 아시죠? 이렇게 생기네. 이런 애가 있는데, 일본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얘를 조그맣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죠? 얘에 비해서 이렇게 작게 써놓은 쯔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일본의 초금이라고 하는데 주로 받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본어 좌편에서 T를 두 번 쳐주시면 돼요. T를 두 번 치면 이렇게 되고 끝에 T가 하나 남거든요. 얘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금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 초금에 관한 거는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초금은 T자 두 번,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T가 하나 남으니까 얘 지워주고 이런 요령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